김승준의 소리로 보는 세상. 안녕하세요. 소리로 보는 세상의 김승준입니다. 날이 많이 추워졌습니다. 올해는 롱패딩이 유행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롱패딩 하나씩 장만하셨나요? 올해 추위가 정말 빨리 왔죠? 낙엽도 작년보다 한 열흘 정도 빠르게 왔고, 그리고 첫눈도 정말 일찍 왔습니다. 수은주가 내려가고 있는 계절이지만 계절의 변화는 우리를 가슴 설레게 합니다. 이러한 시각과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남모르게 바삐 움직이는 자연을 보면서 뭔가 떠올랐었는데요. 연기도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하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눈에 보이게 하는, 그리고 또 들리진 않지만 들을 수밖에 없는 쉴 새 없이 움직임으로 연기를 완성시켜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바로 호흡이죠. 자, 오늘은 연기와 호흡에 대한 얘기로 같이 해주실 저희 메이트 김혜성 씨와 함께 이야기꽃을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혜성 씨. 네, 안녕하세요, 선배님. 네. 잘 지내셨습니까? 추우신데. 덕분에 아주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저번에 나갔던 더빙교실 첫 화에 정말 많은 댓글과 구독, 좋아요가 나왔어요. 그렇죠?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렸고, 네네. 또 주변에서 성우 쪽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네네. 되게 잘 봤다고 하더라고요. 주변의 성우들은 어떻던가요? 특별히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없지만, 네. 특별히 저 후배 시연 씨가 아주 감명 깊게 봤다고 하는데, 네. 무서워서 자세히는 못 물어봤습니다. 왜 무서워요? 욕할까봐. 욕할까봐. 네가 무슨 막 이러면서.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셔서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혜성 씨는 요즘 심경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것들이 좀 있나요? 심경의 변화를. 저는 요즘 새로운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제가 전혀 없던 일을 개척해 나가고 있다 보니까 상대에게 어떤 이야기를 전달했을 때 아주 긍정적이거나 적극적인 호흡이 저를 아주 기쁘게 해주더라고요. 네, 그러실 것 같습니다. 네. 내가 뭔가를 하자고 했을 때 주위에서 그거를 정말 대가 바라는 거 없이 되게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되게 저도 뭐랄까 좀 인생의 뭔가 기쁨? 내가 잘 살고 있구나. 그런 걸 좀 많이 느끼더라고요. 그렇군요. 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저 방송했을 때도 그렇고, 저 잠깐 이제 게임 방송 유튜브에서 했었을 때, 제가 인터뷰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좀 같이 프로그램 짜는데 도와달라 했을 때, 동기들이나 성우 선배님들, 후배님들이 이렇게 좀 동참해 주셨을 때 되게 감사하더라고요. 네네. 갑자기 얼마 주니, 이거 얼마에 하는 거니, 이런 거 절대로 안 물어보시고, 재밌겠다, 그래 해보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을 때, 이참에 그분들이 누군지 실명을 밝히고 감사의 말을 전하면 어떨까요? 아주 많으십니다. 우선은 오버워치 인터뷰를 했을 때 거의 몇 명을 했지, 한 10명 넘게 선배님들과 있었어요. 현지 선배, 그리고 지연 선배, 그리고 박신희 선배, 너무 많네. 기라성 같은 분들이네요. 네. 주로 전숙경 선배. 주로 여자들한테만 얘기를 했군요. 뒤에 남자 얘기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랬군요. 남자분들도 또. 남자는 이제 재범 선배, 효민이, 제 동기 효민이, 저 동기 한신이 형, 그렇게 또 많이 도와줘서 되게 재밌게 만들었었습니다, 프로그램. 저도 출연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못 도와줘서. 네. 곧 한번 해보죠. 네, 감사합니다. 꼭 나와주십시오. 나가야죠. 네네. 참 이렇게 우리가 작은 일에도 이렇게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을 설득시킨다라는 거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지금 혜성 씨가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만으로 그럼 기꺼이 해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뭐가 있을까요? 혜성 씨는 어떻게 접근을 해요? 접근 뭐라고 할까요? 우선은 제가 너무 위에 서지 않고 밑에 선 자세로 뭔가 부탁을 많이 드려요. 진짜 좋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렇지만 참 도와주시면 같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설득을 할 때 이제 그렇게 네. 그보다 이제 좀 아래 네. 내려간다. 내가 이렇게 한 단계 아래 있다는 마음으로. 그럼 주로 계단에서 얘기하나요? 미안합니다. 무릎을 꿇고. 무릎을 꿇고. 네. 요즘 최근에 뭐 좀 감동적인 일이 있었어요? 감동적인 일이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뭐 성우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하는 연기나 캐릭터를 가지고 가끔씩 이제 트위터나 뭐 이렇게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멘션, 그러니까 이게 뭐 그러니까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네. 되게 많죠. 재밌었다, 네네. 뭐 되게 캐릭터가 잘 만들어진 것 같다 했을 때 가끔씩 감동을 느끼죠. 그리고 가끔씩 이제 대원 성우 전속 성우실로 이렇게 가끔씩 뭐 선물 같은 것도 보내주세요. 네. 가끔씩 되게 우와 이런 걸 어떻게 구하셨을까 할 정도로 좋은 선물들이 많아서 그럴 때 내가 좀 사람들한테 즐거움을 주고 있구나. 네. 저한테도 감동받고 그분들한테도 감동받고. 되게 역시 핫한 분은 좀 다르군요. 아닙니다. 그냥 열심히 살고 있을 뿐입니다. 네, 열심히 성우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네. 이 궁금한 게 네. 저는 제가 깜짝 놀랐던 게 네. 우리가 이제 애니메이션을 하다 보면 이제 재패니메이션을 많이 하니까 일어를 네. 많이 접하잖아요. 네. 혜성 씨는 그 더빙을 할 때 그 일어들이 귀에 들려요? 네, 많이 들려요. 그게 어떤 뜻이고 이런 것들이 들려요? 네네. 제가 일본어를 전공을 했는데요. 네네. 워낙 좀 애니메이션 같은 걸 좋아해서 네. 많이 지금 문법적으로는 많이 까먹었는데 아직도 이 회화적으로는 좀 많이 좀 안 까먹은 게 많아서 네. 좀 애니메이션 더빙할 때 시사할 때나 조금 도움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번역 같은 게 살짝 마음에 안 들다거나 그런 번역 작가님한테 죄송한 일이지만 가끔씩 제가 제 입에 맞게 좀 고칠 때도 있고. 네. 그렇군요. 네. 전 진짜 한 더빙을 하면서 한 20년 정도 됐을 때 어떤 선배님이 네. 뭐 이렇게 일어를 하시는 거예요. 오. 선배님 뭐 일어 잘 하시네요. 그랬더니 아니 승준 씨는 맨날 듣는데 그거 못해. 그래서 예? 맨날요? 뭘 듣죠? 그랬더니 아니 이 하면서 이런 건 뭐 감탄사나 네. 뭐 기타 등등 자주 나오는 단어들은 귀에 들리잖아. 네. 저는 진짜 한 번도 들린 적이 없어요. 그게. 그 깜짝 놀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시사를 하면서 네. 그것들 한번 들어봤어요. 뭐 네. 우리가 많이 듣는 게 뭐 오이시 뭐 이런 거 많이 듣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그 말이 단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들어보면서 네. 이런 말들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지. 시사를 하면서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그들의 언어다가 아니라 네. 내가 연기하는데 길이의 표본이다.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했지. 길이만 생각했지. 네. 그거에 대해 생각을 했던 적이 없어서 그 이후에 좀 귀담아 들으면서 얘가 어떻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하고 접근이 많이 다르네요. 네. 근데 저도 영어로 된 또 애니메이션들이 많잖아요. 네. 영어는 안 들려요. 그래요? 네. 영어도 저도 선배님과 비슷하게 입길이만 보면서 이제 뜻은 모르겠고. 네. 제가 계속 질문을 안 해요. 저도 뭔가 질문을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계속 놓치는. 제가 계속 선배님 공격을 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물어보고 싶었어요. 뭐 아까 전에 그 중간에 뭐 정말 일본 만화랑 그 미국 애니메이션 많이 하셨는데 조금이라도 어학에 도움이 된 게 하나도 없으신가요? 네, 저는 도움이 됐던 적이 없고요. 네. 개인적으로 어학에 네. 도움이 안 돼서 네. 그럼 일본어를 좀 잘 알면 네. 연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으로 제가 2000년대 초반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종로에 있는 그 일어 학원을 네. 끊어서 안에 일어를 좀 배워보자. 네. 그래서 일어를 학원을 끊었었어요. 네. 지금은 기억은 못하지만 히라카나 카타카나를 그때 일주일 네. 만에 다 배웠었으니까 네. 지금 하나도 모르겠는데 네. 그러셨군요. 그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를 뭐로 생각을 하세요? 요즘 이거에 대한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음. 왜냐면은 정말 옛날에는 배울 수 있는 장이 없었고 뭔가 공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뭔가 배우는 입장이었고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고 이게 약간 좀 나눠져 있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은 꼭 막 성우, 그러니까 공채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막
그냥 아마추어적으로 유튜브나 아니면 뭐 다른 데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언뜻 보면은 저 사람들은 아마추어고 우리가 프로지라고 그 생각을 옛날부터 사실은 가지고 있었는데 약간 고정관념처럼 가지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도 나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수준이 막 그렇게 또 아니고 전체적으로 좀 네. 업이 돼 있죠. 약간 그런 거죠. 공채 탤런트냐 아니면은 뭐냐 그 특채라고 해야 되나? 그냥 그렇죠. 그 소속사 탤런트냐. 약간 그런 느낌의 요즘 시대가 된 것 같아요. 네. 아마추어들도 뭔가 프로 시장에서 열심히 하는 시대. 네. 그들과 이제 우리가 경쟁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이제 고민이죠. 경쟁을 하는 것일까, 하게 될 것인가. 뭐 항상 준비는 해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혜성 씨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 저는 또 그런 생각도 해봐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의 그 어떤 그 기본적인 발성이나 발음이나 연기력의 구축이나 이런 것, 우리가 그 목소리가 정말 좋다고 해도 네. 연기력이 안 되면 그에게 기회를 잘 안 주잖아요. 네. 우리들은 공채가 아니면 좀 힘든 이유가 기본적으로 연기를 쌓아가야 되는 그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걱정하신 부분들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허물어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기획사나 이런 데서 이제 끊임없이 그에게 투자를 해서 계속 공부를 가르쳐주고 네. 어떤 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준다면 밖에서 보기에는 일약 스타가 나올 수 있겠죠. 네.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요즘 일본은 거의 그 소속사 체제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성우들이. 네. 이제 자체 뭐 방송에서 공채 시스템이 아예 없고 다 소속사를 거쳐서 성우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은. 맞아요. 혜성 씨는 프로라고 생각하죠? 프로죠, 프로. 프로입니다. 그렇죠, 프로죠. 아직 부끄럽지만 프로입니다. 왜 부끄러워요? 그거보다는 프로를 가는 단계를 밟고 있다고 생각하지 난 완전한 프로야라고 생각하지 또 않습니다. 저는 좀 제가 또- 이렇게 생각해요. 프로와 비프로의 뭔가 아마추어의 차이. 네. 돈을 받고 일을 하느냐, 돈을 주고 일을 하느냐. 뭐 주고 일하는 사람은 없지만 네. 적정한 자기가 원하는 가격의 금액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 게 프로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단순했나요? 네. 음. 간단합니다. 왜냐면은 아마 그 아마추어 쪽에서도 돈을 많이 받고 일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렇군요. 예. 그럼 이미 그 사람은 아마추어가 아닌 거죠. 프로군요. 그렇죠. 꼭 프로라는 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공채냐 아니냐 이런 거로 나눌 수 있겠지만 네. 프로와 아마추어는 그런 차이가 아닐까요? 일단 돈을 받고 내가 상품 가치가 있다.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지불을 하는 거겠죠. 네네. 저의 목소리에. 네. 그렇다면 저는 이미 프로가 된 게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좋네요. 당신은 이미 프로입니다. 그 외국에도 보면 유니언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지 프로냐 아마추어냐 이거보다는 네. 그러니까 협회 성우냐 네. 비협회 성우냐 네. 이런 거로 나뉩니다. 그래서 비협회 성우 같은 경우엔 돈을 못 받으면 하소연할 곳이 없는 거죠. 혼자 싸워야 되고 근데 네. 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협회에 좀 보호를 받는다. 네. 뭐 이런 차이가 있는 거지. 뭐 아마추어냐 프로냐 뭐 그렇네요. 그런 네. 게 아닐까 네.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우리가 다 프로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본인의 연기에서 유레카 이제부터 내가 좀 뭔가 네. 이제 연기가 접신을 했다. 접신. 네. 그런 때가 언제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요? 네네. 제가 내가 연기적으로 성장을 했구나. 네네. 내가 드디어 그 느낄 때가 있지 않아요? 있었어요. 음. 언제였냐면요. 바로 공부를 시작할 때 그래 이거야라고 생각한 건 아니었고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자기가 처음에 뭘 이용해서든 자기 목소리를 녹음해서 들어봤을 때 다들 되게 좀 이상하게 어색하잖아요. 들려요. 네, 어색하고 예. 이상하고. 전 지금도 그래요. 예, 심지어 이제 성우가 되고 나서 정말 TV에 정식으로 나오는 제 목소리 들었을 땐 더 이상했어요. 네. 으악! 근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나름 저 부분은 괜찮다라고 느꼈을 때 네. 조금 성장을 했구나라고 느꼈어요. 그렇군요. TV에서 제 목소리 들었을 때 어색함이 없었을 때 그때
저는 스스로 성장했다고 느낀 게 두 번이 있었어요. 네. 후배를 받았을 때. 네. 그 많은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때는 이제 전속 기간이 좀 길었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5년을 보고 전속을 들어갔었는데 2년이 지나서 후배가 들어와요. 네. 근데 그때도 성장하지 못하면 너희는 도태된다. 근데 아마 거의 대부분 후배를 받는 순간 긴장도 되지만 네. 그렇죠. 스스로 많이 성장할 것이다. 이런 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이제 배역도 이제 좀 달라지고 저희는 이제 라디오만 할 때였으니까 이제 단역 뭐 지나가는 행인 13 막 이런 걸 하다가 그래도 이름 있는 배역 이런 것들을 조금씩 맡기 시작하면서 스스로 좀 성장했다라는 느낌도 들었고 네. 그리고 또 한 번 느꼈던 때가 갓프리 했을 때 음. 갓프리에서 어떤 나의 보호 울타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네. 전속에서 프리가 딱 돼서 저희 KBS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거의 자기의 그 성우료가 네. 거의 10배 이상 10배가 뭐예요? 저희 그 10분당 1,000얼마씩 받았는데 네. 갑자기 이게 막 전속 페이가 있죠.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래. 10몇만 원으로 이렇게 뛰니까 오, 이 뭐 그만큼의 가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런지 실력들이 다들 동기들 보면 다 일취월장 하더라고요. 1000% 인상. 그렇죠. 1000%. 네. 자, 그 뭐 연기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좋은 연기와 안 좋은 연기의 한 끗 차이는 혜성 씨 뭐라고 생각을 해요? 어렵네요. 선배님께서는 전에 한번 그러셨던 것 같아요. 난 아직도 내 연기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요. 예.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라 부족하다고 느끼죠. 부족하다. 예. 부족하다. 저도 항상 느끼거든요. 아니, 느낄 수밖에 없는 시기도 하지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위안을 주는 게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가 거기서 그 연기 좋았어요라고 말씀해 주셨을 때 내가 조금이라도 잘했구나. 그때 잠깐 느끼고 다시 뒤돌아서 열심히 해야지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솔직히 본인이 네. 연기하고 나서 들어보면서 이건 내가 스스로 잘했어 이렇게 자폭하는 경우는 없나요? 겸손할 필요 없어요. 가끔씩 음, 이제 좀 제가 기대했던 캐릭터 네네. 그런 거 이제 딱 나왔을 때 제가 그때 그 마음으로 녹음을 했고 아웃풋이 나올 때도 그 느낌이 나왔어야 되는데 뭔가 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땐 조금 희열을 느끼죠. 근데 이걸 가지고 완전 잘했다. 나는 만능성우 이렇게는 생각 안 하고 그냥 다행이다. 그냥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가끔 그런 게 없으면 연기자는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네, 그렇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뭘 항상 해도 나는 못해, 나는 한참 해야 돼, 더 노력해야 돼. 아닙니다. 되게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게 또 너무 심해지면은 안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연기자한테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스스로 좀 이게 나르시시즘이 어느 정도는 좀 있어야지 네,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기 스스로 이거에 대해서 만족 못해하면 정말 힘들잖아요. 네. 그럼 언제 만족하시나요, 저요? 선배님께서? 혜성 씨하고 이렇게 있을 때. 아이 거짓말하지 마세요. 근데 궁금하네요. 승준 선배님도 언젠가는 딱 못 들었을 때, 괜찮게 나왔군. 이렇게 할 때가 있으실 것 같은데. 뭐 다 마음에 드는 건 아니고 어떤 연기를 해서 이 부분은 정말 마음에 드는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땐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되게 많죠. 준비한 만큼 못 해냈을 때 네. 오히려 또 준비를 좀 덜 했는데 생각보다 더 나의 능력치 이상을 발휘했을 때는 정말 기분 좋죠. 네, 모두 다 그때그때가 다 기억나진 않지만 네. 그런 것들이 이제 공존하는데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부분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죠. 이거 뭔가 자법과 겸손이 이렇게 함께 공존해야지. 네, 네. 그래야지 성장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네. 혜성 씨는 연기에서 이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을 해요? 역시 그 감정을 계속 잊고 있는
이어나가고 있는 호흡이 정말 그쵸, 중요하다고 그쵸, 그쵸. 생각합니다. 예. 네. 호흡이 정말 중요해요. 네. 호흡은 뭐라고 생각해요? 호흡은 호흡.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쵸, 생명이죠. 예. 네. 뭐 내가 그렇다고 혜성 씨보다 많이 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뭐 많은 호흡들에 대한 질문들이 있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네네. 혜성 씨가 한번 읽어주고. 네. 음. 네. 저희 그 더빙 교실에서 발췌된 댓글들이 많은데요. 네네네. 호흡 질문들 중에서 호흡이 연기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라는 되게 큰 질문이 하나 있네요. 큰 영향을 주죠. 호흡이 없는 연기는 저는 솔직히 연기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네. 예. 그 빵을 만들 때 우유를 안 넣고 물을 넣는 느낌 물. 그런데요. 네. 이해가 되나요? 예. 네. 기본 베이스잖아요. 네. 호흡을 잘 하는 게 중요한데 야 어떤 영향을 주나요? 정말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연기를 못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영향을 주냐면 우선은 정말 몸이 건조한 약간 로봇 같은 느낌이 나올 수도 있죠. 맞아요. 네. 로봇은 호흡을 안 해요. 말만 하죠. 사람은 호흡을 하잖아요. 동물도 호흡을 하고. 그렇죠. 예. 되게 로봇처럼 무미건조한 연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호흡은 이 얘기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그러니까 네. 로봇이나 이렇게 방송들은 전파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네. 우리는 호흡에 의해서 소리가 나오는 거니까 많이 네. 다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질문이 있었죠? 되게 또 호흡에 관한 질문이다 보니까 연관된 게 많은데 복식 호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가슴으로 전혀 숨을 쉬지 않는 건가요? 라는 재밌는 질문을 해주셨어요. 그 복식 호흡하면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게 네. 그 단전 호흡하고 복식 호흡을 좀 같이 혼동하시는 것 같아요. 네. 예. 저는 오히려 단전 호흡이 훨씬 힘들던데. 아 그래요? 예.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단전은 무슨 약간 기 체험할 때 그런 거 하는 거잖아요. 단전 호흡이. 예. 그걸 막 치료도 하고 막 그런데요. 가능합니다. 이제 어느 경지에 올라가면. 네? 그럼요. 선배님도 할 줄 아세요? 아 저는 모르죠. 제가 그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네. 네. 어쨌든 복식 호흡은 그냥 요 우리의 그 따뜻한 배를 이용해서 예 하는 거잖아요.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네. 말씀을 드리면 그 호흡을 하면서 되게 고민들을 많이 하는데 네. 복식 호흡은 사실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복식 호흡이에요. 근데 이제 특히 어린애들 같은 경우에는 누워 있을 때 잘 보세요. 네. 숨을 쉬면 배가 위아래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합니다. 네. 어른들도 거의 대부분 긴장을 풀고 보면 거의 배로 호흡을 쉬어요. 그 배로 호흡을 쉰다는 건 폐는 가슴에 있기 때문에 네. 실제로 폐로 쉬는 거지 배로 쉬는 건 아니에요. 근데 네. 이제 폐를 그만큼 늘린다, 네. 깊게 들이마신다라는 네. 느낌으로 가져가기 위해서 이제 그 배를 장기를 좀 밑으로 내리면 장기를 앞으로 빼면 폐가 좀 더 늘어난다 이런 얘기지. 네. 그 느낌으로 쉰다는 거지 복식 호흡을 한다고 해서 배로 숨을 쉬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되게 단순하게 생각했네요. 네. 아니 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네. 그리고 흉식 호흡을 한다는 거 이 사람들이 가슴을 이렇게 움직이면서 어깨를 움직이면서 숨을 쉬면 실질적으로 폐에 많은 공기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얕게 공기가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의 길이나 여러분들이 이렇게 소리를 낼 때 짧아지기 때문에 자꾸 복식 호흡을 해라. 그 얘기는 사실 긴장을 풀라는 얘기입니다. 몸을 릴렉스 시키고 네. 연기에 대한 부분은 긴장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는 보통 몸을 릴렉스 시키면 연기도 같이 발음도 같이 이제 네. 다 그렇죠. 릴렉스를 해버리죠. 네. 그게 어려운 거지. 여러분들 숨은 아니 보통 말할 때 자기가 숨을 어디에 쉬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없잖아요. 네. 예, 충분히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네. 그 말을 글을 말로 옮기다 보면 이제 숨을 쉬기가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뭐 얼마나 많은 분들이 들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연습을 해봤어요. 네. 저도 숨을 잘 못 쉴 때가 되게 많아서 숨을 쉴 때는 그 대본이 이렇게 다 붙어져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들 숨을 안 쉬고 그냥 후루룩 읽는데 그 띄어 있는 곳을 한 석 줄 밑으로 써보세요 한번. 네.
그래서 그 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읽고 쉬는 만큼 그 줄을 띄워놓으면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네. 그럼 좀 충분히 숨을 쉬고 그 다음 글을 읽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씩 붙여가면 여러분들이 숨 쉰다는 거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없어지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중요한 포인트가 이 복식 호흡이라는 게 폐를 늘릴 수 있는 또 운동 방법 중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나오네요. 짧은 호흡을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하고 좀 더 네, 연결되면 이어지네요. 사실은 흉식 호흡과 복식 호흡을 고루 쓰는 연기를 하면서 이 짧은 호흡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게 흉복 양령의 흉식 호흡 그리고 복식 호흡 양령의 네. 복합 호흡을 하는 게 연기자한테는 제일 중요해요. 실제로 말을 하면서 네, 흉식 호흡을 안 쓸 수는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네. 짧은 단어 사이에 이제 들어가는 때는 네. 흉식 호흡을 쓰고 네. 복식 호흡도 쓰고 이런 걸 네. 이제 우리가 복합적으로 얘기해서 흉복 양형의 복합 호흡법이라 그러는데 이 짧은 호흡을 늘리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긴장을 풀어야 되는데 말이 쉽지 긴장을 푸는 건 쉽지 않잖아요. 네. 그러면 단어를 조금 더 길게 읽어보면 네. 좀 숨을 좀 충분히 뱉어내면서 길게 읽어보면 그렇죠. 어떨까요? 폐활량 어떻게, 연습을. 어떻게 늘렸었어요? 호흡을? 호흡을 늘리려고 일부러 숨을 길게 내쉬는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예. 최대한 폐에 공기를 집어넣은 다음에 최대한 오래 내뿜고 다시 또 최대한 들이쉬고 약간 마라톤 선수들이 하는 훈련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네. 그게 여러분들 되게 지루한 일이에요. 그렇죠? 네. 지루한 일인데 지루하죠. 보통은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연습을 한다는 게 네. 5분 정도 하면 사실 자기가 1시간 한 느낌이 납니다. 글을 읽으면. 네.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능력치의 한 2배 정도를 연습을 되게 힘들지만 그 규격에 맞춰서 내가 어떻게 방법을 가지고 있을 거야. 그거를 좀 지키면서 조금 정말 힘들다라고 하는 데까지 마라톤 얘기하셨으니까 네. 4점을 지날 때까지 4점을 지날 때까지. 그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네. 이 호흡들이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지만 늘어나는 것 같다가 어느 순간 이제 네. 확 늘어나지 않을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네. 합니다. 뭐 그 뒤에 질문해 주신 게 또 웃음 연기를 길게 하는 방법. 이것도 비슷한 방법인 것 같아요. 거의 예, 저 재미있는 혜성 씨는 제가 네. 봤을 때 처음에 입사했을 때부터 웃음을 기가 막히게 잘 웃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사람들이 안 믿지만 저 진짜 웃음을 못 웃어서 제 별명이 뭐였는지 아세요? 소음청이었어요. 소음청. 소음청. 소음청이 뭐냐면 네. 뭐 연기를 하면 소음청. 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멋있게 얘기를 한 다음에 웃어야 되잖아요. 네. 뭐, 그게 정말이니? 하고 하하하하 이렇게 웃어야 되는데 네. 웃지를 못해서 네. 너 그게 정말이야? 네. 그래서 제 별명이 전속대 소음청이었어요. 아. 야, 너 왜 웃음을 못 웃어? 아. 아니 이 대사가 웃기지 않은데 어떻게 웃어요? 네. 그렇죠. 네. 아, 맞아요. 네. 많은 사람들이 웃지 못하는 게 평소에 보면 웃지 못하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연기를 하려고 하니까 네. 이 웃음이 안 웃어지더라고요, 저도. 네. 우선은 그쵸. 웃음을 어려워하시는 웃음 연기를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근데 이분은 좀 그래도 조금은 웃을 줄 아나 봐요. 길게 하는 방법을 물어봤어요. 길게 하는 방법? 보통 사람이 웃을 때 한 호흡으로 하하하하하하 하고 웃지 않아요. 맞아요. 들이마시고 웃는데 맞아요. 웃는 연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헷갈리시는 거예요. 맞아요. 계속 한 호흡으로 웃어야 되는구나. 네네. 사람이 웃다가 들이쉬다가 또 들이쉬다가 웃다가 막 헉 막히기도 하고 막 배도 잡고 그러는데 맞아요. 네,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보기엔 호흡이에요, 호흡. 네. 그러니까 뱉어내는 건 있는데 한 번에 많이 뱉어내고 이 숨이 들어가질 않으니까 웃질 못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도 릴렉스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들락날락거리면 네. 이 웃음이 웃어지지 않을까. 이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면 이러면 재미없는데 얘기가. 네, 그냥 웃음이 그 이론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웃음이란. 웃음이란? 웃음? 웃음의
그 이론적 정의. 이- 웃음이란. 네. 이론을 잘 몰라서. 네. 네. 아니 그 찾아보면 나와 있어요. 되게 웃긴 게 웃음의 정의. 네. 호흡이 들락날락하며 횡격막이 흔들릴 때 이걸 웃음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보면 사람들이 뭐 인간만 웃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걔도 웃는데? 그쵸. 걔도 웃죠. 예. 근데 걔 웃는 걔도 거 많이 봤어요. 미소를 짓는 거지 웃지는 않죠. 예. 걔들도 횡격막이 울린 막 하하하고 네. 웃진 않고 그냥 네. 이렇게 웃는 건 봤었어요. 아 그래요? 그러네. 음. 그죠. 걔 이렇게 웃는 거 있어요. 하긴 그러네요. 횡격막을 울리면서 웃진 아니, 않아요. 횡격막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 네. 예. 그걸 웃음이라고 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했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웃을 때 이 목에 집중을 해요. 네. 그래서 이걸 움직이려고 하면 아마 저 같은 방법으로 웃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네. 이런 많은 호흡이 한꺼번에 나가고 네. 그다음에 이 숨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웃음소리를 못 듣는데 리코더를 분다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 리코더 불 때 한 번에 혹 불지 않고 이렇게 계속 나눠서 불면서 불죠. 네. 계속 똑같은 크기로 불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하하하하하하하 이건 소리만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다 이제 자연스럽게 호흡을 조금씩 실어가는 연습을 누구나 웃을 줄 알지만 연기에서 웃는 거는 연습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연습을 할 때 하하하 소리를 내다가 거기다 이제 호흡을 조금씩 넣어보는 겁니다. 한 번에 많이 넣지 말고 스타카토. 예. 연습. 네. 이렇게 내면서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좀 빨리 하면 그렇죠. 네. 이렇게 연습을 하면 좀 네.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유용하네요. 네. 피지컬을 신장시켜줄 만한 호흡 운동법은? 몸을 단련한다. 몸을 단련시켜줄 만한 호흡법? 아까 말했듯이 약간 마라톤 호흡이 전 좋은 것 같아요. 좀 뛰면서 유산소 운동 같은 걸 하면서 좀 하는 호흡을 좀 좋게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대부분 운동을 하기 싫기 때문에 좋은 방법이 없나 이런 네. 걸 질문하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러면 등산하고 올랐을 때 음. 그거 하잖아요. 그거 하잖아요. 네. 그거 많이 해도 좀 도움 되던데.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저도 잘은 모르지만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우리 코라 그러잖아요. 코 중심. 네. 자기 몸의 중심까지 호흡을 쉬는 게 제일 중요한데 네. 그렇다고 피지컬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지만 일단 몸의 중심을 알고 몸의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면 그래도 좀 이렇게 균형미가 좀 있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연기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네. 플랭크라고 요즘 많이들 이렇게 보면 나와 있더라고요. 네. 그런 훈련을 하면서 호흡을 좀 연습을 해도 네.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되게 오늘 좋은 방법을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뭔가 마무리되는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선배님께서는 연기에서 이제 호흡의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전에도 이런 거 질문이 나왔던 것 같네요. 제가 안 물어봤던 것 같은데. 중요하다라고 저 스스로만 생각을 했지. 네. 제가 늘 이제 연기자의 입장에서 살아오다 요즘엔 본의 아니게 네. 어찌됐든 성우들과 같이 그 스튜디오의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밖에서 이제 성우들이 연기하는 걸 볼 때가 많았는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셨지만 전 한 분이 좀 기억에 남는 분이 있어요. 네. 여러분들이 누굴 얘기하면 잘 알까요? 행콕? 행콕 양정화 선배. 어디세? 예. 또 다른 행콕이 있잖아요, 우리. 네, 이명희 선배. 네, 이명희 씨. 이명희 씨가 네. 사실 우리 그 툼바 작품에서 사랑스러운 복귀시라는 네네네. 네, 거기에서 소연이라는 역을 제가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네. 근데 제가 행콕을 보면서 소연을 하면 잘 어울리겠다라고 생각을 좀 가졌었거든요. 네. 실제로 그 역을 하면서 처음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 부담감 때문에 좀 이렇게 긴장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네. 다시 한번 리테이크를 가자 하면서 요 씬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러이러한 상황이니까 요거에 조금 더 조미료를 더 치면 좋겠다라고 네. 했더니
그 호흡 연기를 해주시는데 성우 연기를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그냥 읽으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네. 마임은 나 대신에 네. 그 그림에 있는 뭐 외화면 거기에 있는 배우들이 아니면 애니메이션이면 그 애니메이션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대신 내 마임을 해주는 거지 실제로 성우들도 마임을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마임을 이렇게 소리내서 안 할 뿐이지 마이크 앞에서 연기를 하지만 그 마임에 대한 이해는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네. 해요. 근데 진짜 그 사랑을 갈구하는 질투심이 아주 강한 여자를 연기하는 씬이 있었는데 그 호흡 연기 때문에 이명희 씨도 울고 밖에서 보는 저와 조연출과 엔지니어와 기타 등등의 사람들 다 같이 우는 그게 바로 공감과 감동이 아니었을까. 네. 그래서 호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 그때 정말 새삼스럽게 느꼈었어요. 네. 궁금하네요. 궁금하면 네, 툰바 TV에서 툰바에서 네. 네, 사랑스러운 복희 씨를 네. 꼭 찾아주세요. 소연의 연기를 듣고 싶네요. 소연, 네. 아주 매력적인 네. 소리로 정말 기가 막히게 연기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명희 씨가 그렇게 조금 질투심이 강한 여자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 그 연기를 들으면 명희 씨를 원래 그런 사람으로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진 않다는 거. 그만큼 연기를 잘 표현했다는 거. 네. 아, 그걸 보시면서 이제 호흡에 또 다른 걸 선배님께서 깨달으셨다. 정말 중요한 게 호흡이구나. 네. 이런 걸 다시 한번 느꼈다는 거죠. 되게 그때 뿌듯하셨을 것 같아요. 뭔가 그럼요. 후배를 보면서 네. 나도 배우게 되는. 그때 나머지 녹음들이 정말 많아서 네. 좀 안타까웠던 게 그 호흡을 같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뒤풀이를 하면서 이 네. 연기 얘기에 대해서 좀 했어야 되는데 네. 바로 이제 잘 가라 보내고 나머지 그 다른 성우들의 연기를 봐야 돼서 좀 안타까웠었던 적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뭐 툰바 TV 시청자들의 댓글 중에서 호흡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뭐 호흡 얘기만 하면 한두 끝도 없죠, 그렇죠? 예. 저희가 모르는 호흡도 있을 거예요. 뭐 머리 위로 두성으로 끌어들이는 호흡은 어떻냐, 뭐 중심축은 어디서 잡아야 되느냐, 뭐 기타 등등 할 얘기가 너무 많을 거예요. 이거는 중간 중간 우리가 또 네.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또 조금씩 찾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우리가 이걸로 오늘 한 밤새 볼까요? 밤샐 수 있죠. 호흡 얘기하면. 호흡 얘기하면 밤새 할 수 있는데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이 지네 또 자랑한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네. 여러분들도 뭐 여러 가지 궁금증이나 그리고 성우에 대해서 알고 싶거나 아니면 우리 툰바 TV를 보면서 궁금했던 사항들 네. 그리고 또 툰바 TV에 실렸으면 하는 웹툰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졌으면 하는 그런 작품들 네. 이런 것도 좀 많이 댓글 달아주시고요. 그리고 구독, 그렇죠? 구독, 좋아요. 네. 좋아요도 요즘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닌가요? 뭐 최고예요 이런 거 하나예요? 네. 미안합니다. 페이스북에 여러 가지고요. 그렇군요. 네. 저희는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네. 소리로 보는 세상 이야기꽃을 한번 또 피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혜성 씨, 오늘도. 네. 우리가 조금 가까워진 것 같은데 아직도 좀 먼 것 같아요. 왜 그러세요? 언제쯤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편하게. 전 가깝습니다. 그 극존칭을 빼면서 얘기할 날을 저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빼주세요. 아니 그 혜성 씨가 빼야죠. 제가 어떻게 해요? 그러셨어요 이런 거 말고 그랬어요. 뭐 그랬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요? 그러셨군요 이런 거 말고 그런 날 어른이잖아요. 에이, 그래도 이 청취자나 시청자분들한테는 네. 똑같은 사람이니까. 네, 알았어요. 그런 고마워요. 네. 그런 날이 빨리 알았어요. 오고 우리가 근데 그러고 보니까 술 한 잔도 못 했어요. 단둘이서. 몇 번 했죠. 여럿이 있을 땐 해봤지만 단둘이는 안 마셨네요. 네. 조금 더 친해진 모습으로 네, 다음에 다음 한가실 소보세에선 한번. 혜성 씨가 바쁜 것 같은데. 아니에요. 네. 하여튼 소리로 네. 보는 세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소리로 세상을 보여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다음에 만나요. 김승준의 소리로 보는 세상.
절절해야 사랑인 건 아니잖아. 너랑 내가 여기까지 버텨올 시간이 있는데, 우리가 이만큼 잘해왔는데 죽고 못 살 만큼 뜨거워야 해? 아니잖아. 버티고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아?